자, 반갑습니다. 배우 이순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목소리로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거 드라마 아닙니다.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게 다가와 주십시오. 고요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시간이라는 아주 길고도 신비로운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요즘 신문을 보다가 혹은 뉴스를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갓 태어난 작은 생명들은 앞으로 100년이라는 참으로 광활한 시간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100년, 우리가 흔히 쓰는 세기라는 단어의 길이입니다. 한 인간의 생애가 하나의 세기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을 때면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설령 60년, 70년이더라도 마치 빠르게 흘러간 강물과 같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강물의 흐름 앞에 아직 건너야 할 넓은 대양처럼 40년이라는 시간이 또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눈앞이 아득해지고 막막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남은 그 넓은 세월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마지막에 그래도 잘 살았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제게도 그리고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가장 무겁고 근본적인 물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60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크게 벌이고 이제 고령자로 불리며 인생의 정년을 선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여,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60대는 거의 없어졌어요. 오히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60대는 참으로 특별하고 복잡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랜 직장 생활이나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며 느껴지는 해방감, 그 자유로움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길게 펼쳐진 남은 인생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드는 불안감, 이 두 가지 감정이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교차하며 소용돌이치고 있지요. 이제 자유로워졌는데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 막연한 불안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노후가 행복하려면 보험을 꼭 들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충분히 모아야 합니다. 라고요.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게 전부일까요?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면서도 그 사실을 마음 한구석에서 느끼면서도 여전히 돈 걱정이라는 하나의 레일 위에서만 인생을 달려갑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인생은 쉬지 않고 흐르는 강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이 강가에 와서 결국 빈손으로 이 강을 떠나게 될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직면할 때 60세라는 이 시점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60세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하나의 마일포스트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것인지 아니면 불행하게 보낼 것인지를 직접 결정하는 운명의 전환점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때부터는 우리는 거침없이 살아도 좋습니다. 조심스럽게 살아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때입니다. 왜냐고요? 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얼마나 엄격한 가치관과 체면에 얽매여 살아왔습니까? 사회가 바라보는 눈치, 주변의 평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씌워왔던 해야 한다는 강박의 족쇄들. 하지만 60대쯤 되면 그런 것들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변의 눈치만 보며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시간을 보내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이 인생이
너무나도 값지고 아깝기 때문이에요. 이제 늦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과거 50년, 60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당신만의 색깔로 인생을 다시 그려나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인생의 정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젊은 날에 빛나는 순간들, 경쟁에서 이기고 성취를 거두던 그 시절을 떠올리시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정점이란 가장 높이 치솟은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게 펼쳐진 고원처럼 탁 트인 전망을 가지고 자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60대는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닌 마인드 리셋이라는 확고한 결심입니다. 50대까지 우리를 지배하던 그 바쁜 마음가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자유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 기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유로워져도 된다는 권리를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음은 때로 의무와 같은 것이었지만 이제 얻은 자유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주체는 오로지 여러분 자신입니다. 마음가짐이 바뀌면 생활 방식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첫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집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서라는 뜻입니다. 햇빛을 맞고 길 위의 사람들과 마주치고 풍경의 변화를 느끼라는 거죠. 동년배들을 만나 대화하세요. 오랜 친구도 좋고 새로운 모임에서 만난 낯선 친구도 좋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의 관심사, 새로 배운 것, 앞으로의 꿈이 되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영화관에 가보세요. 영화가 끝난 후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간단한 감상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소중한 사회적 연결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해 자신의 생각과 취미를 공유하며 전국, 전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사회 활동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에 지속적인 신선한 자극을 주어 정신의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하지만 몸이 굳기 전에 마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따라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우리가 가만히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60대가 된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결심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그 행동 자체가 바로 전환점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출생, 환경, 직업, 가족, 그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확실하고도 보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이 사실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해집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길,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분위기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와다 히데키 선생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평생을 돌아보며 한평생 만족스럽게 잘 살았다는 미소를 띠고 담담하거나 혹은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슴에 가득 찬 미련과 깊은 후회로 꽉 막혀 한탄과 아쉬움 속에서 눈을 감아야 하는 길이죠. 당신이라면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 전자의 길을 걸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에 담담한 미소를 지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늙어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가르는 기준은 결국 돈이나 건강 상태가 아니라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투덜대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구나 라며 호기심과 기대를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은 하늘과 땅만큼 다를 것입니다. 후자의 마음가짐은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부릅니다. 높을 고가자를 쓴 이 말은 나이가 많다는 사실 자체는 존중하지만 어감이 왠지 무겁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나요? 마치 사회의 부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밝고 희망찬 새로운 표현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이가 많음을 뜻하는 고가자를 행복을 의미하는 행신자로 바꾸면 어떨까요? 행령자, 식린저 말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나이에 이른 사람이라는 뜻이죠. 말 한마디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스스로를 행령자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행복한 나이에 접어든 행령자다 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 행복한 행령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제가 지금까지의 삶과 배움 속에서 깨달은 아주 소박하지만 강력한 마인드셋 7계명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이기고 지는 일에 연연하지 말자. 인생의 승패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과 경험이 더 값집니다. 둘째, 해보기 전에 미리 안 될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말자. 60대의 도전은 결과보다 용기 자체가 빛납니다. 셋째,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노인은 해야 한다는 편견부터 스스로 깨부수세요. 넷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의 불안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커피 한 잔의 온기에 집중하세요. 다섯째, 남과 비교하지 말자.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여섯째, 답은 스스로 찾자. 누군가의 조언은 참고 하되 최종 선택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일곱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 이제는 나를 평가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다 선생이 강조하셨듯 삶의 끝에 깊은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가장 시급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경제관념이죠.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모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인내하고 절약하며 삽니다. 평생의 습관이니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무조건 참고 아끼기만 하는 것이 과연 행복으로 가는 길을 보장할까요? 평생을 아끼고 모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상에 누우게 되면 그때 통장에 찍힌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는 유명한 식당의 맛도
꿈꾸던 여행지의 바람도, 새롭게 배우고 싶었던 취미의 기쁨도 모두 그림의 떡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그걸 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만 가슴에 남을 뿐이죠. 돈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통장에 잠들어 있을 때보다 지갑에서 나와 삶의 현장에서 쓰일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합니다.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겨주려는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형제간의 불화와 갈등의 씨앗이 되는 비극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용기를 내십시오.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동안 고생하며 모은 돈은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돈은 쓸 수 있을 때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공연을 보고 편안한 여행을 떠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데 쓰세요. 그것이 바로 현명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쓰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될 테니까요. 두 번째로 정립해야 할 것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독립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선을 분명히 그으라는 것이죠. 평생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생각해온 부모의 의무감도, 늙으면 자연히 자식이 봐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모두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종속되는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눈치 보게 되고 서로의 삶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소중한 가족 관계마저 금이 가기 쉽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당당하게 잘 살아가야 비로소 자식도 진정한 의미에서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족의 비극을 막는 길이에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의 재산과 시간 그리고 정신은 이제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자식 사랑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당신이 행령자로 멋지게 사는 모습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의 건강에 대한 태도를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건강 문제에 대해 참으로 민감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압 수치가 조금 올라가도 혈당이 살짝 높아져도 큰일 난 듯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60대부터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병을 완전히 퇴치해야 할 적으로 보지 말고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식을 키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동차도 그렇듯 여기저기 고장 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든 수치를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맞추려고 무리하다 보면 오히려 다약제 복용이라는 새로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약물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지의 숫자에 일희일비하며 하루를 망치지 마십시오. 생활에 큰 불편이 없고 그날그날 기분이 좋다면 그것이 최고의 건강 지표입니다. 컨디션에 맞춰 적절히 관리하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움직이는 것, 그 지혜로운 균형을 찾는 것이 이 시기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약간의 침묵을 의미하는 간격을 두고 더욱 깊고 진지한 어조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끝,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와다 선생은 호스피스 병동의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정리했습니다. 그 후회들을 거울 삼아 지금을 살아가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후회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한 것, 진심을 숨기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 돈 걱정만 하며 인생을 축소시킨 것, 이러한 후회들을 남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며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공원에서 수채화를 그리시는 80대 노신사이신데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취미에 몰두하며 시간이 걸려도 여유롭게 풍경을 담아냅니다. 그는 분명히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70대, 80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요, 지나간 일은 이제 잊으십시오. 오지 않은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순간을 충실히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비로소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풍요롭고 따뜻하며 황금빛으로 물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의 대답에는 수십 년의 인생을 걸쳐 다져진 자기 확신과 내적 풍요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 론릿은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채워지길 갈망합니다. 하지만 고독 솔리든 스스로와의 만남을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줄 아는 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자신만의 취미 세계를 깊게 파고드는 것. 젊을 때는 뭐든 쉽게 넓게 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를 깊이 있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정원 가꾸기, 수채화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천문 관측,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이 당신만의 비밀의 정원이 되어 고독의 시간을 오아시스로 만들어줄 거예요. 둘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용기를 내는 것. 고독을 즐긴다는 것이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경쾌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관 강좌에 가보세요. 동호회에 가입해 보세요. 새로운 얼굴과의 대화는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세상이 여전히 넓고 다채롭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 아침에 내리는 빗방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고 책 한 페이지에서 만난 아름다운 문장에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 순간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명상이자 행복의 기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이제 고령자, 거린저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분들은 행령자, 식린저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나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60세는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의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배우자였으며 누군가의 부모였고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 모든 역할은 소중했지만 이제는 그 위에 나라는 이름을 새기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인생의 캔버스를 채워나갈 차례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통장, 당신의 관계, 당신의 건강에 대한 생각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그 변화의 첫걸음이 당신을 행령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순재도 이 말을 하며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짐합니다. 아직도 배우로서, 한 인간으로서 걸어갈 길이 남아있지만 그 길을 걸을 때 저는 이제 행령자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여유롭게, 자신있게, 그리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여러분의 인생 2막, 아니 진정한 주인공으로서의 1막이 풍요롭고 빛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 2막, 아니 이제는 3막을 위해 준비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맑고 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곳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화려함 대신 실용성과 공동체를, 값비싼 뷰 대신 따뜻한 한마디를 선물해 줄 곳입니다.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한 끼의 점심, 한 번의 건강 체조, 한 사람의 친구가 수억 원짜리 전망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를 절대적으로 신경 쓰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승강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발이 되고 자유가 되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한번 고장 났을 때를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 집이 얼마나 높고 위험한 감옥이 될 수 있는지를요. 3층에서 5층 사이 적당한 높이와 튼튼한 계단도 함께 고려하세요. 우리의 다리는 여전히 땅을 딛고 서고 싶어 합니다. 외로움이, 고독이 가장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커뮤니티가 있는 아파트나 주거지를 찾으십시오. 동아리가 활발한 단지, 공동 정원이 있는 곳,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풍부한 동네를 찾아다니세요. 그것들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른 이의 귀에 닿고 여러분의 존재가 다른 이의 눈에 띄게 해주는 생존 전략입니다. 1인 가구의 시대, 혼자 사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롭게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복지관의 합창단, 도서관의 독서 모임, 동네 산악회,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안면만 익힌 이웃까지 그 모든 관계의 실타래가 모여 우리를 떠받쳐주는 그물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혹은 단순히 며칠 연속으로 문을 열지 않았을 때 누가 문을 두드려 줄 것인가? 그 답을 준비하는 것이 수많은 노후 대책 책자를 읽는 것보다 훨씬 실질적인 대비책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조금 전환해 보십시오. 집을 단순히 재테크의 수단, 자산 가치를 불리는 도구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그 가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집은 그 무엇보다도 삶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은 인생을 펼쳐나갈 무대를 고르고 계십니다. 그 무대가 좁아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여러분 단 한 사람이니까요. 그 무대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연기할 이야기, 즉 여러분의 일상이 진정한 빛을 발할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무대가 여러분을 지지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편안히 멈춰 설 수 있는가, 그리고 때로는 그 무대 위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새로운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집은 추억의 저장소이자 현재의 평안함이며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집은 나라는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곳에 무엇을 두고 어떻게 생활하고 누를 초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결코 집의 평수나 마감재를 고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인생 장면을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채워나갈 것인가를 고르는 일입니다. 그 배경이 좁더라도 따뜻한 정이 스며들고 조용하더라도 외롭지 않으며 비록 간소하더라도 모든 것이 내 손길이 닿는 곳에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명당입니다. 당장 이사갈 생각이 없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살고 싶은 노년의 풍경을 그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아침에 어떤 커피잔으로 차를 마시고 낮에는 어디를 산책하며 저녁에는 어떤 창문으로 해지는 걸 바라볼 것인지 그 그림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삶의 흔들림은 덜해집니다. 목표가 뚜렷한 배는 풍랑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일막은 빛나고 때로는 힘겹고 아름다운 장면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 막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고 평안하며 지혜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것이 황금빛 노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이순재는 아직도 배우로서 한 인간으로서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제게도 남은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제 무대, 제 집을 더욱 소중히 가꾸며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연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